CD 자체가 단기 금융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며 통상 단위가 크죠. 10만 불에서 이건 뭐예요? 1000만 불까지. 그 정기예금 증서 하나가 이렇게 단위가 큽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CD 금리랑 T빌 금리와 이제 비교하는 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둘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때는 CD 금리가 오히려 더 작은 적도 있었어요. T빌 금리보다. 물론 이것도 다 애뉴얼라이즈를 한 겁니다. 다 1년짜리 금리로 뭐 T빌도 여러 종류가 있고 CD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애뉴얼라이즈를 해서 기간을 맞춘 거예요. 연금리로 환산을 했을 때 둘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라는 게 있습니다. CP. CP는 Commercial Paper의 약자예요. 여기에 C, 여기에 P, 그래서 CP라고 합니다. Commercial Paper는 기업이 그냥 자기 신용을 그냥 기업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여기 말은 신용을 담보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용을 담보로라는 얘기는 담보로 잡은 어떤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그냥 기업이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다오. 짧게 1년 이하로. 그러고선 발행하는 증권이 CP입니다. Commercial Paper.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음에 대해서 알면 이게 일종의 융통어음이죠. 진성어음이 아니고 뭐 담보로 잡은 물건이 있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일종의 약속어음이고 만기가 271일, 270일이니까 9개월로 봐야죠. 9개월 이하고 80년대 초부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내 신용으로 CP로 돈을 빌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80년 이후에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한 그런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CP 금리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CP 금리가 당연히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T빌 금리보다는 높겠죠. 기업의 부도 위험이 더 높다고 봐야 되니까. 다음 표는 CP 금리랑 우대 금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우대 금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거보다 CP 금리가 어떨 것 같아요? 쌉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 빌리느니 그냥 CP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더 싸니까. 통상 둘 사이에는 2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200 베이시스 포인트 지난번에 얘기했죠. 1 베이시스 포인트가 100분지 1%예요. 100분지 1%. 그러니까 20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면 2%입니다. 둘 사이에는 2%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우대금리는 파란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CP 금리는 이건 평균한 금리로 봐야죠. 기업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CP 금리는 다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둘 사이에는 200bp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P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80년대까지는 안 나왔는데 CP 거래량이 조금 전에는 금리를 보여준 거고 이건 거래량을 보여주는 건데 이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이 조금 불황을 겪을 때예요. 그때 뭐 벤처 거품도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울 때니까 그때 조금 떨어진 거 제외하고는 계속 오르다가 2006년에서 지금 끌어졌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교재가 2007년도에 나온 책이라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융위기 때까지 올라가다 금융위기 때 꺾입니다. 금융위기 때 꺾여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모기지 시장 공부할 때 요거 비슷한 그래프를 또 한 번 보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관련돼서 ABCP라는 게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대출 PF 파이낸싱 해서 뭐 저축은행들 물리고 건설사들 물리고 그런 게 이 ABCP라는 상품이랑 관련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기지 시장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ABCP 시장이 CP 시장의 변종으로 봐야죠. 근데 하여튼 CP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은행에서 돈 빌리느니 좀, 물론 이제 우량 기업들이 CP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빌리느니 차라리 CP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90년대 이후 80년대부터 벌써 이미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단기 금융 상품이 BA라는 겁니다. Bankers Acceptance. BA. 수출입을 할 때 수출업자가 빨리 그 자기 그 수출 대금을 유동화시키는 하나의 그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거를 저쪽 그 수입업자가 그 상대하는 은행이 일종의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출업자가 가져가면 그냥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고 이 유통시장이 잘 발달된 그런 그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하면은 수입업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도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또 환율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상품이죠.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BA는 이걸 보유하는 사람 만기 전에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은행 인수홍, 뭐 일종의 단기 금융 상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기 금융 상품이 유로 달러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뭐냐? 달러를 쓰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달러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 달러를 통화로 쓰지 않는 나라에서 달러 예금을 하는 거, 그게 유로 달러입니다. 그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달러 예금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달러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시장은 이제 조금 있다가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만, 단기 금융시장 중에서 거의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유로 달러 시장은 미국에서 은행이 달러 예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를 받죠. 대표적인 규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금 받으면 그걸 100% 대출을 해줄 수가 미국에서는 없다. 왜? 미국 그 중앙은행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은행들 망할까봐, 문제 생길까봐 예금 받은 거에 일정 부분은 지불 준비금으로 쌓아야죠.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근데 미국 밖에서 달러 예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불 준비금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